안녕하세요. 지연아 검색을 부탁해의 정지연입니다. 전국 각지에 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는 3월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크고 작은 다양한 소식들이 검색어에 오르내렸는데요. 한 주 동안 있었던 핫토픽, 그중에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검색어를 모아봤습니다. 세월 지나도 난 변하지 않아. 복면가왕 음악대장 하현우. 복면가왕에 출연 중인 닉네임 우리 동네 음악대장이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음악대장은 마지막 무대에서 더크로스의 돈크라이를 선곡해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냈는데요. 특히 음악대장은 자신의 특기인 시원한 고음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누리꾼들은 저음과 고음을 넘나드는 넓은 음역대의 음악대장이 밴드 국카스텐의 보컬 하현우 씨라고 추측하고 있네요. 음악대장은 앞서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 들국화 걱정 말아요 그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을 매료시킨 바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가 속한 그룹 국카스텐이 일본 유명 밴드와 합동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며 일본 현지에서 극찬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네요. 이세돌 첫 승, 화이트데이, 터키 차량 폭탄 테러, 미국 서머타임. 미국이 현지 시간 13일 오전 2시부터 올해 일광절약 시간제인 서머타임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주와 하와이주 거주민을 제외한 미국 48개 주 주민들은 이날 오전 2시에 맞춰 시계를 1시간 빠른 오전 3시로 조정해야 하는데요. 이 서머타임이 적용되면 워싱턴 DC와 서울의 시차는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로스앤젤레스와 서울의 시차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올해 서머타임은 11월 첫째 일요일인 6일 오전 2시에 해제됩니다. 여름철이 되면 해가 길어지는 만큼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일찍 마무리해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자는 뜻에서 70개 나라가 일광절약 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생각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줄지 않았고 도리어 사람들의 건강만 해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오정복, 박정아 전상우 결혼, 만능통장 ISA. 오늘부터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시판에 들어갑니다. 은행 13곳과 증권 19곳, 생명보험사 1곳 등 33개 금융기관 전국 지점에서 판매가 시작되는데요.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 주식형 채권형 펀드, 상장지수 펀드, 주가연계 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관리하면서 계좌별 손익을 따져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수익까지 비과세하는 새로운 개념의 종합금융상품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기존의 15.4%에서 9.9%로 낮아진 세율로 분리과세된다고 하고요. 그러나 일각에선 이 ISA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을 포함하는 데다가 비과세 혜택에도 수익이 크지 않을 경우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것이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당국은 ISA 불안전 판매가 생기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암행평가 등을 통해 수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양호 회장 댓글 논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부기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조종사 업무가 그렇게 힘드냐는 취지의 댓글을 직접 달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제 부기장 김모 씨는 페이스북에 여객기 조종사들이 비행 전 수행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게시했는데요. 조 회장은 이 글을 보고 전문 용어로 잔뜩 나열했지만 99%는 새로운 것이 아닐 뿐더러 운항관리사가 다 브리핑해주고 기상 변화는 오퍼레이션 센터에서 분석해준다며 조종사는 가느냐 마느냐만 결정하면 되는데 힘들다고요? 자동차 운전보다 더 쉬운 오토파일럿으로 가는데 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허위 사실을 적어 다수 조종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외국 항공사는 몰라도 대한항공은 운항관리사가 브리핑을 해준 적이 없다며 조 회장이 조종사들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 진심으로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댓글은 조 회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어제 오전 댓글은 삭제됐네요. 박병호, 오승환 맞대결. YG, 김희애와 전속 계약. 가희 결혼. 일본 태양의 후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최근 일본에 회당 약 10만 달러에 판매됐다는 소식입니다. 총 16부작인 태양의 후예의 전체 판매가는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에 달하는데요. 태양의 후예의 이 같은 성과는 최근 3년여 동안 회당 10만 달러 아래로 쭉 떨어져 있던 한류 드라마 일본 수출가의 반등을 의미합니다. 2002년 겨울 연가가 열었던 일본 시장은 이후 10년 가까이 한류의 제일 큰 시장으로 자리했고 한류 드라마를 잡기 위한 일본 방송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류 드라마의 판권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12년 장근석 주연의 사랑비가 회당 30만 달러로 선판매되면서 정점을 찍었었죠. 그러나 이 사랑비 등의 드라마가 몸값에 걸맞지 않은 낮은 완성도로 실망을 안겨줬고 한일 간 정치적 흐름과도 맞물리면서 한류 드라마의 인기는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태양의 후예가 일본 수출가 회당 10만 달러 선을 회복한 것은 드라마 업계에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류 여신 송혜교와 군에서 제대한 송중기의 복귀작이라는 점과 탄탄한 스토리, 그리스 올로케 현지 촬영을 통해 볼거리가 많은 점이 수출가를 끌어올린 주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아직 한류 드라마의 전성기 일본 수출가인 회당 20만 달러 선을 회복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방송가에서는 태양의 후예를 시작으로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장근석 주연의 대박등이 일본 시장을 활짝 열어주길 기대하고 있네요. 이세돌 5구, 홍진영 악플러, 오바마 금주 행정명령.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14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도발적인 언행을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금주 중으로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의 북핵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핵탄두 폭발 실험과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조만간 제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쯔위 의상 논란.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쯔위가 이번에는 의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미권에서 매춘부를 뜻하는 은어가 쓰인 무대 의상을 입었기 때문인데요. 방송 후 SNS와 국내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10대들이 즐겨보는 방송일 뿐만 아니라 외설적인 문구가 적힌 티셔츠는 17 소녀가 입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매체들도 쯔위의 의상 논란을 보도하며 기생, 기녀 등의 표현으로 매춘부를 의미하는 그림을 전하면서 이런 옷은 쯔위에게 입게 해서는 안 될 실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쯔위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쯔위의 의상을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네요. 알파고 명예 구단, 테레사 수녀 성인, 아마존 특허 출원. 돈을 지불하려는 고객이 본인 얼굴을 셀프 카메라로 찍으면 지불이 승인되는 기술의 특허를 미국의 전자거래 업체 아마존이 출원했습니다. 지난해 아마존은 귀로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하는 기술을 개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특허를 출원한 이 기술은 고객이 암호를 넣거나 지문을 입력하는 대신 전화기를 들어서 셀카를 찍는 것으로 지불을 승인하게 되는데요. 다만 남의 사진을 가지고 지불 시스템을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해 미소를 짓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기울이는 등의 행동을 하도록 시스템이 요구할 수 있다네요.
하지만 이 기술이 실제로 아마존의 서비스나 제품에 채택될 것인지 여부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다른 업체들도 얼굴 인식을 활용한 지불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작년 3월에 유사한 기술을 시연했고, 마스터카드는 앞으로 몇 달 내로 미국과 유럽 등에 얼굴 인식 또는 지문 인식에 기반한 지불 인증 시스템을 내놓을 것이라고 지난달 발표했네요. 탄산수 치아 부식, 식약처 체온계, 유형 금메달, 정부 태극 문양. 정부 전 부처에 걸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대한민국 정부 상징 디자인이 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의 기존 상징인 무궁화는 1949년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려 67년 만에 교체되는 겁니다. 이번 문양 교체는 정부기 사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부처별 개별 상징을 사용함에 따라 정부 조직 개편 때마다 부처 상징 교체로 예산과 행정이 낭비되어 왔고, 각 부처 상징에 대한 국민 인지도도 매우 낮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해온 과제입니다. 이 새로운 정부 상징은 태극기의 청, 홍, 백 3색 조합과 여백의 미를 살린 담백한 표현으로 대한민국다움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문양의 열린 조형성은 국민과 세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표현하고 있고요. 새로운 정부 상징 글꼴은 훈민정음 창제기의 글꼴을 현대적 감각에 맞춰 태극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구현함으로써 정부 상징의 권위를 뒷받침했다는 설명입니다. 새로운 정부 상징은 부처별 매뉴얼 정비, 내부 절차 등 제반 여건을 갖춰 오는 5월부터 51개 중앙부처 및 정부 산하기관 700곳에 통합 적용될 예정입니다. 분당 예비군 실종. 경기 성남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이 6일째 귀가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종된 신 씨는 10일 오후 5시 45분쯤 자택 인근 초등학교에 있던 폐쇄회로 화면에 마지막 모습이 찍혔고, 그의 휴대전화는 11일 오후 4시 30분께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인근 대형마트나 집으로 향하는 3가지 경로 도중에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지막 CCTV 목격 지점 이후에선 신 씨의 흔적이 없다는 점으로 보아 단순 가출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력 80여 명과 수색견까지 동원해 신 씨를 찾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요. 신 씨의 형과 누나는 회사 때문에 원룸을 얻어 혼자 살고 있는 동생이 생일을 앞두고 11일 오후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실종자를 찾는 절절한 호소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이 글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교통사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한편 전 국민적 관심을 통해 하루빨리 이 사건이 해결되도록 실시간 검색어에 올려보자는 등의 반응을 보였네요. 김현수 첫 멀티히트. A단 터너. 유명 방송작가 사기. 수십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드라마 작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투자로 피해를 본 사람 가운데는 배우 정우성 씨도 있었는데요. 방송작가 박모 씨는 지난 1990년대부터 인기 지상파 방송 드라마를 다수 집필하면서 유명해졌고, 유명세를 바탕으로 사업에도 나서 출판사는 물론 패션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근 재벌들이 참여하는 유망한 사모펀드가 있다며 지인들에게 23억여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투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박 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는데요. 이 박 씨는 정우성 씨가 투자했다는 사실을 이용해 다른 투자자들을 설득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우성 씨 측은 투자 피해를 받고 이번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박 씨를 고소할 의사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 자숙 후 복귀. 이세돌 휴가. 방탄소년단 오리콘 차트 1위.
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 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담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또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 거래와 인권 침해, 사이버 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양한 사건들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었네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 완연한 봄에 이를 것이라는 3월 넷째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